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3일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8.3 사체 동결 조치를 내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생각하면 그야말로 요즘 누구 표현대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갖다가 발동했던,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8.3 사체 동결 조치 덕분에 대한민국이 그 당시 1차 오일 쇼크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어떤 사체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그 기본이 되었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만은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방 들고 다니다가 그 당시 불신 검문으로 이 순경, 경찰, 사복 형사들이죠. 사복 형사한테 잡혔는데 어느 날 사복 형사가 가방을 열더니 이놈 너 불온서적 갖고 다니는구나. 왜냐하니까 이 친구는 사회학과 친구라 막스 베버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막스 베버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막스랑 마르크스랑 똑같아 라고 했다는 아주 우스갯 이야기, 40몇 년 전에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진중권 씨 요즘 보니까 100명의 야당 의원보다 더 냉철하게 더 톡톡 쏘면서 집권여당 문재인 정권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진중권 씨, 결국 옛 속담에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무 안 된다고, 결국 진중권 씨는 뼛속까지 좌파인 겁니다. 지금 일부 보수 우파 쪽에서 진중권 씨가 하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다음에 추미애 이런 양반들에 대해서 쓴소리 하니까 진중권 씨가 우리 편, 자기 편,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다만 아닙니다. 진중권 씨는 지난해까지 정의당 당원이었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스펙트럼상 가장 왼쪽에 있는 좌파입니다. 그 진중권 씨가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러죠. 왜냐하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에 일요일이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 하는 내용인데, 하도 나보고 진중권 하길래 다시 한번 쫙 찾아서 읽어봤더니 정말 좋은 글입니다. 정말 좋은 글인데 거기에 쭉 뭘 설명하는 가운데 150년 전에 마르크스, 영국에 있었던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공산주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는 150년 전에, 그것도 이미 20세기에 한 번 완벽하게 실패했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독주가 그 마르크스 하나 나왔다고 보면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업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희숙 의원이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5분 국회 긴급 현안 발언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점수를 따놨는데 다 까먹고 왜 갑자기 군대를 갖다 남쪽으로 돌려서 낙동강 전선을 치느냐, 오리알 주스로 다니느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누구 등등등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했던 국대 떡볶이 사장 아시죠? 이 양반이 아마 이 검찰에서는 이 양반에서 구속영장을 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꽃이다는 듯, 아주 고소하다는 듯 빨갱이 타령하던 국대 떡볶이 사장 조만간 감방 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중권 씨는 바로 얼마 전까지 노유진,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셋이 그야말로 팟캐스트를 하면서, 노유진이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보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보수의 가치를 갖다 까뭉개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양반이 마치 지금 보수 우파의 큰 대변인인 듯 지금 행세를 당하고 있죠. 본인은 행세한 적 없어요. 다만 심지약한 미래통합당, 줏대 없는 미래통합당 보수 우파에서 대권주자로 윤석열, 보수 우파를 완벽하게 괴멸시켰던 선봉장
옛날 같으면 청나라 마골대나 용골타이 같은 지금 윤석열을 갖다 대통령 후보 1등으로 꼽지 않나. 그야말로 야금야금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가치를 갖다가 조롱하면서 밑에서부터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어디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집요하게 파서 결국 무너뜨렸던 가장 앞장섰던 데마고그, 그러니까 이렇게 데마고그라는 건 이제 괴설가, 요설가입니다. 진중권을 갖다가 마치 보수 우파의 무슨 큰 그루라고 그러죠. 스승인 듯이 모시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 당대표 뽑지 못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는 어떻게 보면 치마 밑에 뒤에 숨어서 그저 기신기신하는 그런 보수 우파들의 그야말로 업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비록 요건 진짜 세상 온 동력은 다 자시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면, 또 때로는 지금 보면 온 동력을 다 먹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빠찌를 달고 있었다라면,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회학과 경제학으로 보면 아마 진중권 씨보다 10배 100배 더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는 김대호 후보가 중간에 잘리지 않고, 중간에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에 의해서 출당당하지 아니하고 제명당하지 아니하고 이 당에 비록 떨어졌다 할지라도 당의 수석 부대변인 정도라도 하고 있었다면은 논리는 논리로 맞서고 궤변은 궤변으로 맞섭니다. 그야말로 요설, 유시민, 진중권도 공희다 독일에서 공부해갖고 아주 그 요설에 아주 능합니다. 왜? 사람들 잘 모르니까. 날 잘 모르는 얘기할 거면 상대방 기죽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마 김대호 소장 같은 경우 있었으면은 아마 진중권을 박살을 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7월 30일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는 그 5분 긴급 현안 발언 바로 그날 하도 떠서 난리를 치길래 봤습니다. 내용 아주 드라이하고 아주 역시 윤희숙 의원 대한민국 수재답습니다. 경제학과 나왔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콜롬비아에서 박사학위 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KDI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5분이란 짧은 시간 내에 현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전세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인데 급작스럽게 어차피 소멸의 과정은 가는데 흔한 게 소프트 랜딩 하느냐, 천천히 연착륙 하느냐, 아니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끌어당김으로써 추락하느냐. 그래서 급작스럽게 소멸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전 월세 대란 및 없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더 문제는 뭐냐니까 이와 같은 법을 갖다가 뚝딱 3일 4일 만에 만드는 날치기가 문제다. 특히 국회법에서 보정하고 있는 소위, 또 소위의 축조심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한 것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 하느냐. 그야말로 초선 의원으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중권 씨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윤희숙 의원의 한마디 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큰 경천 동지할 일이라도 생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좌파들의 특유의 허풍입니다. 왜냐하니까 진중권 씨는 전공이 김백입니다. 즉 사실 공격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김을 퍽 뽑아버리면 나머지 약발이 안 서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공격하려는데 한 발 빨리 들어가서 괜히 얌체스럽죠. 갔다가 톡 하고 옆에서 이건 이렇다 하고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보수 우파에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이야기해도 이미 진중권이 갖다 이미 회를 치고 흔한 얘기로 이미 침을 발라놨기 때문에 약발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진중권 씨를 김빼기, 얌체 진중권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 이걸 갖다 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이 어제 올렸던 것은 제목이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 뭐냐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 바탕이 무엇이냐, 성취의 바탕이 무엇이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냐, 뭐냐? 아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근면 성실과
또 우수한 관료들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그야말로 약발을 바른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에 헌법에서 우리가 뭘 채택했습니까? 우리가 비록 스스로 성취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했던 겁니다. 그 반대로 그 반대경을 택했던 북한이 그야말로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로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로 몰락해가는 그야말로 칼밖에 없는 깡패 국가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오늘날 70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오늘의 성취의 근본적 바탕에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호영 의원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선 의원이기도 합니다만은 법률가 출신이죠. 판사 생활 20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가장 핵심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다.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고, 신체의 자유도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지금 현재 공수처라든가 현재 보면 과대한 이 경찰권 강화로 인해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흔한 얘기로 한 3% 4% 되는 부동산 투기꾼 때려잡겠다고 그야말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뚝딱 3일 만에 해치우고 그다음에 오늘 내일이죠. 내일 본회의에서 해치우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과 현찰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땅 부자하고 돈 부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넌 여기까지만 갖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그러면 뺏어 가야지 정상인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노동 수익만을 인정하고 자본과 토지로부터 가치 창출되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150년 전 마르크스가 지향하던 공산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공산주의란 말에 지금 진중가치가 펄펄 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문건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이는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두어 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즉 공산주의입니다.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 20세기의 끝무렵의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시스템에 대한 경멸이 넘쳐납니다. 가장 심한 곳이 우리 국회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의 공리입니다. 우리의 국가 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합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공고하는 일입니다. 의회는 국가 권력의 빈번한 과세, 부조리한 입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열차가 헌법이란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 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대표님 이 글 그렇게 꼭 여러분 꼭 저 페이스북 가서 주호영 치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윤희숙 의원의 그 5분 긴급 현안 발언은 그야말로 원포인트 집어서 그
입법 과정의 부조리성을 갖다 지적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뭐냐니까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헌법이 그러면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뱀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헌법이 파괴되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려가는 데 대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대한민국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외침인데요. 주호영 대표님. 제가 별로 이 말은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꼭 인용해야 되겠습니다. 좌파 정부에 어떻게 보면 비조를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 이야기가 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입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자, 주택거래 허가자 하겠다면 무너져 내리고 부동산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면서 선동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박제가 되어버려서 저기 영국 대형박물관에 걸려있을 법한 150년 전에 칼 마르크스의 그 이야기가 스멀스멀 21세기에 다시 이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어나고 있고 거기에 보면은 마치 훈수 두듯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진중것이 톡톡 끼어들어서 김 빼고 마치 저 촉새마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무능하게 그저 103석밖에 없다고 하면은 퇴장하면 답니까? 뭔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당신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신민당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의석 갖고 과감히 유신 정권과 맞섰습니다. 지금 그래도 3분의 1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보면 여기저기 휘두르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되찾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보면 저 신탁통치라고 하고죠. 김종인 신탁통치에 지금 안주해서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모습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말 잘 읽고 많은 분들도 함께 공유해 주기를 갖다가 한번 부탁드립니다.